오늘부터 황금 같은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내일 아침 새벽에 동해로 떠날 예정인데 오늘 하루 동안 엄청 힘들고 엄청 피곤하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잘 살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몸이 지쳐갈 때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힐링되는 거를 피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우경아 작가님의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는 제목으로 쓴 거를 전자책인데요. 제가 오늘 한번 편안하게 나를 찾아가는 느낌으로 한번 힐링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 합니다.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 우경하 지음.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 지은이 우경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 창시자이다. 오랜 시간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았기에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매일 나의 마음을 관찰하고 나에게 질문하는 글을 쓰면서 나를 알아갔다. 그 깨달음으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를 설립했다. 매일 글을 쓰고 강의를 하거나 책을 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나를 알면 인생이 변한다. 프롤로그. 모든 것이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오랜 시간 나를 몰라서 힘들었던 경험과 시간은 나에게 크나큰 선물을 선사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난 느낌이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었다. 내가 이런 책을 쓰고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나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나를 아는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놀랍도록 신비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함께 느끼고 누리고 즐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우경하. 프롤로그.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 나의 과거 이야기, 내가 없던 인생이란, 나를 안다는 것의 의미, 나를 알아가는 방법, 나를 알면 변하는 것들, 나를 알면 인생이 변한다. 나를 알면 인생이 변한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힘든 이유 세 가지이다. 1. 나를 모르기 때문에. 2.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 시간의 유연함과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선물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왜 나를 모르고 사는 걸까? 나는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나는 유교 문화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야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과 권력층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정치를 위한 통제와 통제 수단임을 알았다. 유교 문화의 핵심은 순종이다. 바로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편하기 때문이다. 나의 고향은 유교 문화의 중심지 경상북도 안동이다. 어려서부터 유교 문화의 폐단에 많이 길들여져 있었다. 늘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콤플렉스가 심했다. 그리고 항상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었고 그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살았다. 그랬기에 늘
내 생각, 마음, 감정을 참고 누르고 살아왔고 표현을 못하고 살았다. 항상 마음과 가슴이 답답했고 무언가 무거운 돌이 나를 누르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한 생각은 나를 더욱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었고 나를 힘들고 아프게 했다. 그리고 주입식 교육과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이다. 늘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평가한다. 학생들의 개성, 창의성, 적성 등은 무시한 채 획일적인 수업으로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판단하고 비교한다. 한 명의 선생님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무언가를 주입하는 것이다. 아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다니고 대학교를 1년을 다녔지만 나는 내가 아는 것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배우고 싶고 인풋만 있었기에 머릿속은 늘 복잡했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경험과 고민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의 문제였다. 세상은 변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많은 고정관념과 낡은 관습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그것들을 유교 문화와 학교 교육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런 정서와 문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로 힘들어 한다는 것을 느껴진다. 겸손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을 항상 낮추고 작게 평가한다. 또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인생 최고의 가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을 내가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내가 원치 않는 일과 불편한 사람들에 치여 힘들게 살아간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다. 지금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이 최고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이미 세상은 변했다. 평생 직장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 수명은 늘어났지만 결혼과 출산은 늦게 하기에 돈을 벌어야 하는 시기는 늘어났다. 그렇기에 과거와는 다른 신념이 필요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세상을 보는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우리가 가진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매일 말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등 이런 말들을 자라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보고 들은 것이 전부이다. 나는 책, 강의, 경험, 사람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서 시간의 유한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그냥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시간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크게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은 매 순간순간 나와 나의 인생에 큰 영향과 자극을 주고 있다. 과거에 나는 용기가 없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시간과 죽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영혼에 자리하자 나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의 표현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실행력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 내가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른 채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 나의 과거 이야기. 지금의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너무도 신비하고 놀랍다.
가난했던 덕분에 부자에 대한 열망을 키워 부자가 되었고, 몸이 허약했던 덕분에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어 건강한 사람이 되었고, 못 배운 덕분에 배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게 되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일본의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말이 생각난다. 오랜 시간 나를 몰랐던 시간과 경험들 덕분에 나는 나를 안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너무도 감사하게도 그 덕분에 나는 내 안에서 운명처럼 나연구소라는 이름을 영감처럼 떠올리게 되었다. 나는 내 안에서 나연구소를 발견한 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믿고 있다. 나연구소를 통해서 과거의 나처럼 인생이 어렵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를 아는 기쁨을 전하고 싶다. 무한한 자부심과 세상을 보는 관점의 변화를 통해 인생은 아름답다는 의미와 가치를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나의 어린 시절은 답답함 그 자체였다. 나는 유교 문화의 중심지인 안동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늘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고 살았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심했고 늘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듣고 배우고 자랐다. 늘 마음이 불편했고 성격 또한 내성적이고 소심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고 살았다. 나의 생각, 감정, 마음을 표현할 줄 몰랐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과 표현해도 된다는 것을 몰랐다.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답답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에 늘 불편했고 학창 시절이나 직장을 다닐 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도 힘이 들었고 두려웠었다. 학교에 다니고 군대를 갔다 오고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오래 했지만 나는 늘 그대로였다. 가장이 되고 사회 경험이 늘어났지만 내 마음속의 불편함, 불안함, 답답함은 계속되었다. 여전히 나는 남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고 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사람의 운과 에너지는 통상적으로 10년을 전으로 바뀐다고 한다. 전 직장을 10년 정도 다녔을 때 나는 인생의 큰 벽을 만났다.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는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는 나를 발견했다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알았고 계속할 자신이 없었다. 힘이 들었고 지쳐 있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흔들리고 있었고 방황을 하고 있었다.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었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기회는 늘 위기의 순간에 찾아온다고 했던가. 그랬던 나에게 정말 운명처럼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다. 한 마리의 나비처럼. 내 인생을 바꾸어준 새로운 사람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변화를 갈망하는 나와 변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에 홀린 듯이 그곳으로 빠져들었다.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 내가 없는 인생이란 한 번뿐인 소중한 내 인생인데 내가 없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든다. 선장이 없는 배이고 운전사가 없는 자동차, 기장이 없는 비행기와 같다. 목적지 없이 이리저리 남들 따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가 있을 것이다. 주인. 오랜 시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못했다. 나의 영혼 속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인식과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늘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알고 배우고 듣고 자랐기에 늘 남들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살았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인생을,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을 늘 살았던 것이다. 그랬기에 힘이 들었고 지쳤고 벽에 부딪힌 것이다. 작년의 나.
내 나이 40이었고 전 직장을 11년 정도 근무했을 때였다. 작년 여름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나는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을 경험했다. 기억력과 인지력이 너무 떨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이 들었다. 머리가 너무나 무거웠고 집중이 되지 않았다.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다. 말 그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나도 도무지 이런 나의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병원을 가봐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혹시 뇌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큰 병원에서 뇌 CT를 찍어봤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 이러다가 내가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도 두렵고 공포스러웠다. 매일매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 삶의 모든 의미를 다 잃었다. 아내도 아이들도 일도 사람도 그 무엇도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말처럼 깊었던 상처가 나를 치유했고 상처 이전의 나와는 다른 나를 만나게 해주었다. 아프기 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유연해졌다. 그때 나는 또 한 번 느끼고 피부로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다는 것을,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하다는 것을, 역시나 언제나 항상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다. 매일 글을 쓰고 매일 한 권씩 책을 만들면서 나의 주관과 생각은 점점 명확해지고 확고해지기 시작했다. 자녀들에 대한 두 가지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생겼다. 희생과 헌신은 오직 나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과 부모가 인생을 즐겁게 나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다.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신의 인생과 마음은 외면한 채 지나치게 자식들에게만 매달리는 모습을 많이 본다. 그러기에 자식은 과도한 부모의 기대, 희생, 헌신의 부담을 느끼고 부모들 또한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경우 자식들에 대한 불만, 원망이 생기는 경우가 자주 있다. 부모 자신이 남편이나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인생을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좋은 영향을 준다고 나는 믿는다. 고향에서 출세를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와서 15년간의 직장 생활을 했고 전 직장은 12년을 근무했다. 순간순간 재미와 보람도 있기는 했지만 결국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 다람쥐 쳇바퀴 쉼없이 달리는 마라톤 선수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지쳐 있었고 쉬고 싶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 자신과 나의 인생은 변화가 없었다. 이런 생활을 1, 2년 더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이 너무도 두려웠고 싫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즐겁고 재미있게 살고 싶었다. 사람이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 힘이 든다. 힘이 들면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면 지친다. 지치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 하지 못하면 어떤 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하기 싫은 일을 월급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치도록 하고 싶은 나만의 일을 찾아서 열정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걸어보고 싶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이다. 나의 인생 목표는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는 것과 죽기 전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나는 정말 그런 후회는 하고 싶지가 않다.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 나를 안다는 것은 것의 의미. 기존의 내 인생이 없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이 나의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누군가 말을 했다.
매일 글을 쓰는 것은 나를 알아가는 길이고 운을 쌓는 일이다. 나는 이 말에 매료가 되었다. 그때가 2017년 5월이었다. 바로 블로그를 만들고 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다. 어떤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을까? 정말 매일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글이라고는 학창 시절에 일기 외엔 써본 적이 없었다. 한 줄을 쓰더라도 매일 쓰자고 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일기처럼 나의 이야기와 생각, 마음을 진솔하게 썼다. 잘 쓰려는 마음은 내려놓고 나를 알고 싶고 운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글을 쓰다 보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다. 나를 알고 싶었고 나를 알아야 했기에 나에 관한 질문들을 주로 많이 썼다. 무엇을 알고 싶고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알고 싶었기에 나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들을 매일매일 글로 쓰고 또 썼다. 쓰다 보니 내 생각과 마음 감정이 보이기 시작했고, 질문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마음 감정을 알 수 있다. 마음 관찰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매일 글을 쓰면서 나의 생각, 마음, 감정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관점이 변한다는 것은 느끼기 시작했다. 내 생각, 마음, 감정이 관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내 생각, 내 감정과 진짜 내가 분리되는 것을 느꼈다. 분리가 되면서 나는 나를 바라보는 힘이 생기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과 마음, 감정의 더욱 깊은 곳에 자리한 그 무엇인가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진짜 나, 내 안의 나, 참나, 내면의 아이, 빛, 신성 등 표현도 달라도 무엇을 말하는지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매일 글을 쓰면서 늘 외부와 밖으로만 향하던 나의 시선과 관점은 이 나의 내면으로 향하자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보이기 시작하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자 나의 모든 에너지와 시스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작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주관이 생겼다. 내가 원하는 것은 변화, 성장,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 인생의 시계와 안테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나는 생각한다. 원하는 것을 확실히 알 것,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아는 것과 모든 것이 시작이다. 언제나 늦은 때란 없는 법이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시작하면 된다. 나를 안다는 것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이다. 1. 내가 생각, 마음, 감정을 아는 것. 2. 나와 맞는 것을 아는 것. 1. 사람, 물건들. 3.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아는 것이다. 나를 알면 인생이 변하니까.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 나를 알아가는 방법들. 가장 큰 교훈은 스스로 경험한 깨달음이다. 나는 내가 느끼고 경험한 나를 알아가는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1. 나에게 질문하기.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는 사람, 알 것 같은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 마찬가지다. 나를 알고자 하면 나에게 질문하면 된다. 추천 질문 10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 10가지와 싫어하는 10가지는 무엇인가? 나에게 미안한 점들을 찾아보고 용서 구하기. 지금 나의 현실에게 만족하는 것과 불만족하는 것, 그 이유는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은 무엇인가? 지금 내 인생에서 집중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생각과 말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8.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9.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10.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런 쉬운 질문들로부터 하나씩 스스로 해보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내 마음 관찰하기. 내 인생은 관찰이라는 개념을 알기 전에 전과 후로 나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만큼 관찰이라는 말은 기존에 내가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 주었다. 물론 가장 큰 것은 나 자신을 만나게 된 것이다. 관찰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느낀다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생기는 나의 생각, 감정,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느껴보는 것이다. 관찰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대상과 분리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생각만큼 감정에 깊이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내가 아니고 내 것이기에 관리의 대상이고 관찰의 대상인 것이다. 글쓰기. 나는 글을 많이 썼다. 3년에 5천 개가 넘는 글을 썼으니 하루 평균 4개, 5개 정도의 글을 거의 매일 쓴 것이다. 물론 초반에 쓴 글들은 양이 매우 적었다. 그렇게 한 줄씩, 두 줄씩 매일매일 꾸준하게 쓰다 보니 점점 글도 늘고 모든 것이 글의 소재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글을 쓰면서 많은 생각이 정리가 되었고 오랜 시간 표현 못했던 내 가슴과 마음속에 쌓여있던 많은 것들이 풀어지고 해소가 되는 것을 느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글을 꾸준하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나의 정신과 마음에 쌓인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글을 쓰면서 나는 글쓰기가 명상과도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명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내 몸이 머무는 공간과 시간에 나의 정신과 의식이 온전히 함께 머무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궁극의 자유와 평화는 시공일치이다. 즉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온전히 나의 정신과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올바른 단어 선택과 흐름에 맞는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최고의 명상이다. 원하는 것 해보기. 과거의 나도 그랬지만 우리는 환경, 정서, 문화적인 이유들로 정말 내가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규학교 교육을 받고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구해 취직한다. 나는 학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다. 우리는 늘 일방적인 교육을 받고 취직하고 일을 하기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획일적인 교육 때문에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과 맞지 않는 일을 힘들게 하고 있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잘 모르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싫었다. 나 자신도 오랫동안 이런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의지가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찾아 나간다고 생각한다. 고정관념을 깨고 대중과 무리 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하는 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찾아 나설 수는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렇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환경과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씩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이라면 퇴근 후 시간과 주말에 틈틈이 짬을 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보고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관련 책도 보고 모임에도 찾아가 보고 강의나 세미나 같은 곳도 다니면서 미리 경험해 보는 것이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실제로 해봐야 하는 것이다. 경험해보고 느껴야지만 알 수 있다. 알아서 하는 것이 하니까
알게 되는 것이다. 나는 생각들을 세상에 내려놓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피드백도 받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세련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지 나와 맞는 일인지 그리고 현실 속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말이다. 해보기도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들을 통한 배움. 가장 큰 배움은 사람에게서 얻는 배움이다. 만나는 사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나의 인생이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를 바꾸고 세상이 신호를 주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뿐이라면 나는 변화하기가 어렵다. 나 또한 오랜 시간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이 전부였다. 그렇기에 늘 제자리 걸음이었다. 나는 오랜 시간 변화를 간절히 원했다. 그렇기에 그동안 내 인생에 없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새로운 세상을 만났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나의 미래를 보았다. 그들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열정적이었고 자유로웠고 밝고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사업가, CEO, 작가, 강사, 코치, 상담가들이었고 모험가, 실천의 예술가였으며 철학가, 사상가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마음이 설렜다. 그들은 나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내 꿈을 찾았고 나의 길과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보았다. 6. 결핍 속에서 찾기. 결핍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결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에너지임을 알았다. 앞서 말한 마스시타 고노스키의 결핍은 가난, 허약, 못배움이었다. 그 덕분에 그는 건강, 부, 지혜를 이루었다. 나의 결핍은 말에 대한 불안과 마음의 불평 그리고 나를 모르는 시간들이었다. 나는 그런 나의 결핍 덕분에 당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가치를 담고 있는 소중한 나를 함께 찾는 나연구소를 만났다. 그리고 작가가 되고 강사가 되었다. 나는 나연구소를 통해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모두의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인생이라는 것은 놀랍고 신비한 것을 알리고 인생은 아름다운 축제라는 것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 당신이라는 빛나는 별을 봅니다.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 나를 알면 변하는 것들.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는 변화하다. 나는 늘 변화를 꿈꾸었다. 오랜 시간 나에게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나를 몰랐고 나를 알고자 하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를 알게 되고 용기가 생기자 나를 나의 많은 것이 변했다. 나에 대한 인식과 정의가 변했다. 나라는 존재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미 다 있음을 느끼고 있다. 그 변화의 계기에는 시간의 유한함에 대한 자각과 죽음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있었다. 시간의 유한성에 대한 깨달음과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나로 하여금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게 해 주었다. 하고 싶은 일은 바로 하게 하고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미친 실행력을 안겨주었다. 한 번뿐인 귀한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한 선택의 힘과 용기 그리고 놀라운 지혜를 주었다. 내 생각과 행동이 변하자 인격이 바뀌기 시작했고 나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 지금도 매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내가 변하자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했다. 만나는 사람들이 변했고 나의 시간과 공간이 변했고 내가 하는 일들이 변했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었고 강사를 하는 강사가 되었다. 그리고 나처럼 작가가 되고 강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고 실천하게
도와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수동적으로 월급 때문에 마지못해서 일하고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내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만 찾아서 하고 에너지 좋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그 누구의 지시와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나의 의지로 나의 모습, 에너지를 모아서 나의 일을 재미있게 하고 있다. 삶의 질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마음이 무거웠다. 이제는 아침이면 저절로 눈을 떠지고 빨리 가서 나의 일들을 할 생각에 발걸음이 너무도 가볍고 신이 난다. 무엇보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생의 주인이란 누리고 느끼고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의 나는 매우 감동을 잘한다. 화단에 핀 아름다운 꽃들, 많은 하늘과 공기, 편리한 제품들과 열심히 일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들, 아름다운 자연과 놀랍도록 신비한 우주, 그리고 멋있고 매력적인 사람들. 나는 이 모든 것에 감동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인생이 축제라는 말과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알고 나서 나에게 온 기적 같은 변화이자 선물이다. 나를 알면 인생은 반드시 변한다. 에필로그. 나를 알면 인생이 변한다는 오랜 시간 내 블로그명이었다. 내가 나를 알아가면서 인생이 변한기에 나의 경험과 신념을 담은 말이다. 나는 이 제목으로 몇 번의 강의를 하였다. 그리고 계속 콘텐츠를 가다듬어 꾸준하게 이 제목으로 강의를 할 생각이다. 이 책을 통해서 내 강의 내용은 더욱 짜임새 있고 풍성해질 것을 믿는다. 온전한 나의 경험을 담은 이 책과 나의 강의를 통해서 인생이 힘든 사람들에게 그 원인이 소중한 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를 아는 시도를 통해 나를 아는 기쁨을 누리고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축제를 함께 누리고 즐기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우주를 느끼면서 우주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주가 산다.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당신이라는 빛나는 별을 봅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 우경화 올림.